서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이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요, 바로 서대문 갑 지역에서 벌어진 논란입니다. 대장동 변호사가 기사회생했다라는 이른바 기사회생 공천이 논란입니다. 서대문 갑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오랫동안 당선된 곳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 등등이 배치된 아주 젊음의 지역구죠. 상징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서울 서대문 갑에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을 해서 경선을 시키겠다라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발표된 후보는 3명이었습니다. 권지웅, 김규현,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성치훈. 그런데 다음 날 돌연 최고위에 성치훈의 이름이 빠지고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정진상 실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동아 변호사가 쑥 들어갔습니다. 성치훈은 왜 빠진 거고 대장동 변호사는 왜 들어갔느냐라는 논란이 일자 이른바 기사회생 경선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는 성치훈을 발표하고 오늘은 대장동 변호사를 뺀 이유가 뭐냐? 그러자 안규백 의원 등등은 말을 아꼈습니다만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여성단체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는 총선 출마 안 된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성치훈 전 행정관 측은요, 정책위 부의장이죠. 단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 공개 오디션 결과를 바꾸는 건 승부조작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여성단체가 말한 2차 가해 관련된 논란 때문일까? 안규백 의원 얘기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 후보가 어떤 100%의 하자가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 후보를 교체한 건 아니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당초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구 변호사라고요? 대장동 변호사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은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그분을 제책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그 대장동 변호사를 하루 전에 먼저 발표하지 그랬을까 궁금한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 100% 하자가 있는 후보는 아니다. 성치훈 부의장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죠. 그럼 100%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발표했다가 뺐습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인데요. 특히나 민주당은 지금 공천관리 기준이 이재명 대표님을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 중에서 특히 좀 비명 계열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친명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돼서 변호사를 넣을 때는 이제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웃깁니다. 하나는 성치훈 씨와 관련된 2차 가해 자체가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요. 2차 가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뭐냐면 그 재판에서 증언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증언 금지법이 아직 없거든요. 증언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그러면 증언 같은 것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절차적으로도 공개 오디션을 해가지고 부적절하면 공개 오디션에서 자르거나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공개 오디션에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컷되고 성치훈 변호사는 그 모든 논란도 고려해서 오케이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뒤늦게 넣은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정무적 고려도 말이 안 되는 게 저기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 서대문 갑 지역이거든요. 네. 성치훈 씨는 서대문 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김동아 변호사는 건국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니 연대 있는 지역에 연대생을 빼고 연대 출신을 빼고 건대를 넣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 서대문 갑의 전현직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이성원 의원, 우상호 의원 모두 다 연세대 출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말한 대법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말이 안 돼가지고 하필 새로 집어넣는 사람이 정진상 씨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걸 한 변호사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석연찮은 이유로 성치훈 전 정책위 부의장을 빼고 하필 김동아 변호사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대장동 어떤 특혜 아닌가라는 네.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모시기 어떻습니까? 17대 선배 국회의원이신데 네.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면 또 대장동 변호사 아니다라고 허위사실로 문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화 후보가 들어간 건데 공개 오디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걸 번복했어요. 하룻밤 만에. 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언제 나와 가까운 사람 꽂은 적 있냐라고 아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들은 변호사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박균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네.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상호 변호사도 이인 경선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날고 기른 사람도 경선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아닙니까? 시침이 떼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것은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2차 가해자들인데 예. 그러면 안희정 그 사건에 대한 정인 쓴 사람은 문제가 되고 박은순 시장 시절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아,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던 분들. 예, 지금 현재 남인순, 진선미 이분들 뭐 고민정원도 있지만은 다 줄줄이 그 부분은 그러면 박은순의 2차 가해자들은 되고 예. 그 친문이라고 하는 친노라고 하는 안희정의 2차 가해자는 안 되나? 거기서도 2차 가해자들도 친명이냐 친문이냐 따릅니까? 아, 네? 친명 2차 가해는 되고 예. 친문, 친안희정 2차 가해자는 안 되냐? 안 되는. 2차 가해인지도 지금 확실치 않지만. 네, 네. 이제 그런 또 이중잣대가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 더 웃기는 게 서대문에 전략 공천을 하는데 전 권리당원 대상으로 투표를 해요. 예. 저도 투표했습니다. 아, 김영주 의원도 제가 투표하셨어요? 이제 투표권이 있대요. 제가 권리당원이라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다. 예. 더 웃긴 것은 랜덤이라는 이유로 김동화가 제일 앞에 나와요. 보통은 가나다 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나다 순이든 기호 순이든 돌려서 하죠. 돌려서 하는데 뭐 어쨌든 고정으로 예를 들면 뭐 가나다 순이면 권지웅 뭐 말하자면 그다음에 누굽니까? 예. 김구현, 김동화 이 순서로 돼야 맞는 거고 아예 번호가 만들어져서 뭐 거기서 말하면 투표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3번, 2번, 1번으로 정해서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랜덤이라는 식으로 하고 90%를 말하자면 제가 받은 식으로 한다. 혹시 김동화를 제일 많이 뿌린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영주 의원님에게만 이 우연의 일치로 김동화가 제일 먼저 호명된 건 아닐까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순서로 받았냐? 예. 자기도 김동화를 제일 먼저 받았대요. 아, 혹시 저희가 알만한 분입니까? 알만한 분입니다. 의원입니까? 네, 비명입니까? 비명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네. 어제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취재하셨군요. 네. 그럼 만약 랜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장난을 친다면 네. 제가 물론 장단이라는 말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랜덤을 30%씩 정말 랜덤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랜덤일 수도 있겠죠. 90%만 이런 식으로 하고 10% 랜덤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마침 오늘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인 공천 결과가 나온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뒤늦게 원래는 2인 공천으로 갔어야 돼요. 하자가 있다면 성치훈 후보가 문제가 생겨서 받아들였다면 그 나머지는 없애고 2명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됩니다. 네. 자, 박성규 차관님, 확실히 논란인데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경선 후보를 최종 땅땅땅 이 망치치고 발표했는데 네네. 하루 만에 이걸 지금 뒤바뀌어서 안규백 의원이 명확한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안규백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적 요청이 있어서 그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요청이 어디서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성치훈이라고 하는 이 인물, 뭐 사실은 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최근에 텔레비전에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특별하게 봤던 모습이 있어요. 젊기도 하지만 저분은 본인들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분이더라고요. 어거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모든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이른바 당의 정파성에 빠진 사람들은 우기기 일수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런 친구들이 정치를 하면은 참 괜찮은 정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성향상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당 쪽, 민주당 쪽 있고 국민의힘 쪽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할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떤 격을 보이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민주당 쪽의 인사로서 성취훈을 굉장히 격이 높은 젊은 정치인으로 봤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당원 생활을 했더라고요. 예. 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본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런 친구가 떨어지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뽑아놓고 3인 경선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유 없이 내치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 민주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얘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취훈을 날리면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하는 그 김동화를 갖다 올려놨을 때 당내 반발이 없었을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공격받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저 당은 정말 죽은 당이죠. 당연히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는데 그 의견들이 뭉개졌다는 것을 결과는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체제가 그대로 굳어졌고 그것이 거의 사당을 넘어서 사당의 독재 쪽으로 완전히 눈치 보지 않는 쪽까지 치달고 있다는 것이 이번 그 성취훈 파동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하나의 또 중요한 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 인사를 공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공천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그 공천 번복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성추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당의 자세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서대문갑 결과 나오고요. 마지막 뇌관이로 불리는 강북의 박용진, 정봉주 이 두 사람의 경선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용진 의원은 결선에서도 30% 감산을 페널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꼴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30% 이득을 보고 출발선 앞에서 달리기 레이스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이 관심을 받았던 비명 후보 중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저 생존자인데 네네. 오늘 이제 운명이 나오잖아요. 앞서 서대문갑 논란도 봤고 지금 강북을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봉주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30%가 1차뿐만 아니라 본선 경선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몇 프로를 얻어야 되냐면 60%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60%에서 30%를 갖다 곱하면 18%잖아요. 네. 60에서 18 빼면 42잖아요. 60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봉주 후보가 40% 얻었다는 이야기니까 42 대 40, 더 정확히는 뭐 58점 한 9% 이 정도 얻어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정봉주 후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더군다나 친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승훈 변호사까지 3파전이었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요번에 이제 탈락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느냐?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지지했다라고 그러면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물러났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박용진 후보에게 박용진 후보가 왜 마이너스 그 최하위 10%가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당대표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박용진 후보가 기사회생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결과가 될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박용진 후보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포스트 이재명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그 개딸들이나 이제 민주당 찐명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그 불리한 악조건들을 뚫고 박용진 후보가 과연 이제 요번에 박용진 의원이 요번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서대문 갑 지역의 이 경선 결과와 이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강북을 경선 결과가 오늘 다 발표됩니다. 과연 경선 결과는 누가 승리할지 궁금하십니까?